Hi everyone, my name is Jeff. I manage technical marketing for NVIDIA, and I'm really sorry I don't speak Korean.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프리 얀이고요. 아테지어 테크니컬 마케팅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환영드리고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픽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진화해 왔다라는 거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GeForce RTX 제품군을 출시합니다. 지난번 얼마 전이죠. 독일 게임스콘에서 처음 출시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RTX 2070, 2080, 2080 Ti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진화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픽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까 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RTX, 튜링 아키텍처, 그리고 GeForce RTX 20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완전히 재탄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그래픽을 할 때 우리가 주로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했다면 그것과 레이트레이싱, 컴퓨팅, AI를 조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기반 위에 게임의 경험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RTX 기술을 처음 소개한 건 올해 3월 GDC에서였고요. 저희가 그때 ILMX, 에픽하고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스타워즈 데모를 만들어서 공개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했고요. 굉장히 리얼했고요. DGX 스테이션에서 구동했습니다. 그 DGX 스테이션에는 볼타 GPU가 4개가 들어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스타워즈 데모는 3월 GDC에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저희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프로젝트 소울이라는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데모에 보면 저 수트에 반사되는 거,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거 잘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픽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레스터라이제이션과 레이트레이싱을 같이 썼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튜링 아키텍처는 RTX 기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선한 튜링 SM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볼타 GPU에 들어갔던 딥러닝을 위한 텐서 코어,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을 위한 RT 코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에픽의 팀 스위니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경험의 기술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GDC에서 공개한 스타워즈 데모를 보면은 볼타를 4개를 썼고 그 걸린 시간은 55ms였습니다. 근데 튜링은 하나만 있어도 45ms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프로젝트 소울도 튜링 하나로 작업한 것이고요. 이전 세대인 파스칼과 비교하면 6배 더 빠릅니다. 이렇게 레이트레이싱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 앞으로 더 가능해질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게 여러 개가 이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가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퍼포먼스 측정 단위를 만들고자 했고요. 지금 이때 한데 다 모은 이 튜링 아키텍처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78테라 RTX OPS입니다. 저희 엔비디아 내에서도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퍼포먼스가 개선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RTX OPX 단위로 보시면은 튜링에서는 동시에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 세대인 파스칼과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가 훨씬 더 높죠. 간단하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레이트레이싱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트레이싱 한다는 것인데 그 레이를 트레이싱을 함으로써 그림자, 반사, 그다음에 굴절되는 거를 잘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게 코넬 박스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을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는 표준화된 툴 같은 것인데요.
But for 지금 보시는 거는 RTX 적용 안 된 건데 뭐 그다지 나쁘진 않지만 또 그렇게 뭐 잘 만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림자들도 너무 그 경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고 벽에 있는 색도 그다지 잘 표현되지가 않았습니다. RTX를 적용해서 레이 트레이싱을 해보면 뭔가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죠. 컬러, 뭐 소재, 반사, 투명 소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등이 우리 유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현실성 있어 보인다, 리얼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좀 이것저것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카일님께서 라이브 데모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로봇 보셨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이 컴퓨터에서 재생을 했던 거고요. 동영상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에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레이트레이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박스 안에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부드럽게 그 가상자리가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소프트 섀도우가 됐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시면 특히 왼쪽 아래 녹색 공을 보시면 이렇게 굴곡에 따라서 반사가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운데 있는 그 네모난 걸 보시면 검은색 커튼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 화면 안에 없는 바깥에 있는 화면이거든요. 기존의 그래픽 방식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없는 것들을 그려 반사해서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레이 트레이싱을 쓰면 화면에 있지 않은 것들도 다 반사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물체를 다른 걸로 바꿔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토끼의 굴곡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색깔이 다 반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도 실시간으로 다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체의 표면이 어떤 물질인가에 따라서 반사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나무인지 뭐 종이인지 천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도 약간 반사를 적게 하면 이 물질감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반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위에서 빛을 따라서 그림자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리적으로 정확한 그림자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약간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는 지금 레이를 샘플을 하나만 해서 벽을 통해서 또 반사되는 빛이 있습니다. 여기 바닥이 흰색이고 옆에 녹색, 빨간색 벽이 있는데요. 이 벽에 부딪힌 빛이 다시 또 반사를 돼서 또 다른 곳에 이동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전역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전역 조명을 적용하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레이를 적용할수록 좀 더 현실과 가까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광원이 위에만 있지 않고 광원 자체가 움직일 때도 그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벽을 자세히 보시면 빨간 벽을 비출 때, 녹색 벽을 비출 때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벽의 색깔도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게 다 반사가 여러 번 되기 때문이죠. 그 아래쪽 녹색 공을 보시면 거기에도 이 광원이 움직이는 것을 반사를 돼서 보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운데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이게 피직스가 적용돼서 가운데 물건들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고 가운데 있는 물병 같은 것들은 사실 굴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표현이 되고요. 미러볼도 보시면 제대로 물리적으로 과학 법칙에 맞게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 어떤 거 상관없이 과학적으로 현실과 같은 그래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넬박스라는 이런 작은 공간에서 레이 트레이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셨습니다. 좀 전에 본 데모에는 뭐 미러볼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번역 조명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번역 조명 GI를 좀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 게임 메트로 엑소더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전역 조명을 사용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는 이 정도 밝기를 만들어내려면 개발자들이 인위적으로 위에 빛을 달아야 됐거든요. 메트로가 게임 안에서 전역 조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금 여기 광원이 단일 광원이죠. 햇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배로 타임랩스를 했기 때문에 하루 중에 시간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빛이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이잖아요,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몬스터가 튀어나온다든지 그럴 텐데 그런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저녁 조명이 사용되었습니다. 보시면 밝은 데는 밝고 또 어두운 데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몬스터들을 숨기기도 쉽죠. Of the game.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조명이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조명이 스토리텔링이나 그 스토리 자체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툼 레이더입니다.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RTX나 레이트레이싱이 서포트가 되지 않지만 곧 될 겁니다. 툼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앰비언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움직이고 숨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앰비언스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앰비언스를 이제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RTX가 적용 안 된 상태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림자가 그렇게 정확하게는 나타나진 않아요. RTX를 적용하면 광원들이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죠. 광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가 의도한 거겠죠. And so this should give you an even better idea of how it's being used in the game. 게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is that? 이렇게 RT 같은 레이트레이싱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을 때 게임의 경험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레이트레이싱 외에도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딥러닝입니다. 특히 이미지 관련한 딥러닝에 대해서 발전도 많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해서 흑백 사진을 색을 더 입힐 수도 있고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냥 굉장히 디테일이 부족한 대충 그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AI가 좀 리얼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로레알에서 만든 건데요. 왼쪽 사진이 원래 머리색이고 염색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해상도를 개선하는 데도 AI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클라라 메디컬 이미지인데요. 저희 의료 영상 쪽 관련된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된 정보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AI가 해상도도 높이고 퀄리티를 높여서 의료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한 그림을 3D 카툰으로 바꿔주는 스케치 투 페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딥러닝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텐서코어를 이제 볼타에서 처음 발표했는데 그때 딥러닝을 위한 것이었고요. 튜링 아키텍처에도 이 텐서코어를 받아들여서 DNN, 게임에는 DNN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튜링과 함께 저희가 NVIDIA NGX라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해서 슈퍼컴퓨터에서 모델을 계속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게임 개발자들이 쓰는 거죠. 딥러닝을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DLSS를 소개해드리는데요.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라든지 게임 같은 것들에 트레인된 모델을 적용을 해서 개선을 하는 거죠. 에픽의 인필트레이터 데모의 스크린샷입니다. 널리 쓰이는 4K TAA랑 DLSS의 그 결과물을 비교해 보시면 DLSS 쪽이 좀 더 뚜렷하죠. 이미지 퀄리티 자체는 이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 TAA의 그 시간적인 속성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미지가 블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DLSS의 장점은 이게 딥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80 Ti하고 2080 Ti만 비교해도 이미 그 퍼포먼스가 더 높은데 2080이 거기다가 DLSS까지 사용하면 퍼포먼스가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많은 RTX 게임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가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RTX 게임이라고 하면 레이 트레이싱을 쓴 게임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럼 틀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RTX 기술 소개해드렸을 때 레스터라이징, 그 다음에 레이 트레이싱, 컴퓨팅, AI가 다 혼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엔비디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RTX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NGX만 썼을 수도 있고 레이 트레이싱만 썼을 수도 있고 둘 다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임, RTX 게임들이 레이 트레이싱을 꼭 썼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기술의 개념이 RTX입니다. 뭐 레이 트레이싱, NGX 다 재밌으시지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플레이하고 있던 게임들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래서 2080을 사용했을 때 1초당 60프레임 이상으로 그래서 4K HDR 60Hz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1080만 비교해서 2080을 보면 이미 성능이 좋고 그 위에 DLSS까지 사용하면 더 좋아지는 거죠. GeForce RTX에서 저희가 최근에 게임스쿨에서 최근에 GeForce RTX 신제품군을 소개했습니다. 포스 익스피리언스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도 약간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약간 GeForce 익스피리언스가 어떻게 보면은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게임에 안셀, 프리스타일, 하이라이트가 다 지원이 되고 또 많은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안셀하고 하이라이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22개의 게임 타이틀들입니다. 올해 출시되는 게임 중에 가장 기대작인 배틀필드 5에도 이 하이라이트랑 안셀이 지원됩니다. 기존에 안셀이 있고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새로운 RTX 기술을 적용한 덕분에 안셀 RTX라는 새로운 또 것이 생겨났습니다. NVIDIA RTX를 아까 처음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이트레이싱은요, 시간을 기반으로 하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더 길면 더 레이트레이싱을 많이 하니까 그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에서는 웨이를 100만 개 적용한다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보다는 훨씬 더 발전한 상태이지만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시간이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안셀은 스크린샷으로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높아집니다. 게임이 뭐였죠? 안셀 RT에서 스크린샷을 하면 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사진과 같이 현실적입니다. 반사되는 거, 그림자 등등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DK가 없어도 상당히 많은 안셀의 그 기능들이 지원이 됩니다. 더 많은 게임에 지원이 된다는 뜻이겠죠. 안셀 AI 어프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서 딥러닝으로 그걸 가지고 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낮은 뒤에 배경에 있는 사물 같은 것들을 어프레스를 사용해서 8K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안셀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필터도 제공이 되는데요. 그린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한 씬을 딱 저장을 해서 거기에 그린 스크린을 입히고 원하는 대로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을 배찬다거나 그런 시도를 장난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스티커도 붙일 수 있죠. 라마 스티커입니다. 레터박스 바꾼다든지 그 포맷을 바꿀 수 있어서 필요한 대로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SDK가 지원이 되는 50개의 게임 타이틀은 보시면은 프리 카메라, 360도 VR 스크린샷 등등이 지원이 되고요. 레이트레이싱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레이트레이싱이 지원이 되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게임에 SDK가 없어도 보시다시피 몇 개의 기능들은 다 쓰실 수가 있죠. 슈퍼레스, 아까 레솔루션을 높이는 거라든지 필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RTX 기술을 반영해서 GeForce 익스피리언스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듀얼 액션 팬이 장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클럭킹 같은 거 하실 때도 좀 더 조용히 쿨링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네이티브 HDR 디스플레이입니다. 좀 스펙 쪽에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요. 하여튼 업계 최고 수준의 높은 그런 스펙을 자랑하고 있고 버추얼 링크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GeForce RTX 제품군 기술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2080은 20일이 맞는데 2080 타이는 27일입니다. RTX라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제품군을 GTX에서 RTX로 이름까지 바꿨을 정도입니다. RTX의 근간이 되는 게 밑에 있는 4개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터라이제이션, 레이트레이싱, 컴퓨터, AI입니다. 그래픽이 미래에 어떻게 재탄생될지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내기 전에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배틀필드 5도 RTX를 사용해서 게이머의 경험을 개선하고자 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틀필드 5 같은 게임일수록 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리얼하고 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탈색을 해야 연두색이 잘 나오는데 탈색하고 제가 탈모가 있어서 탈색을 지금 뭐야? 머리 얘기를 합니다. 네, 독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먹으면 된다고.
국내 온라인 게임 최적화가 예전부터 타 그래픽 카드보다 빠르다던데 비결이 뭔가요? 야, 좋은 질문입니다. 엔비디아 사장님도 흐뭇해할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타 그래픽 카드는 저는 알지 못하는데 혹시 아세요? 엔비디아 말고? 아, 엔비디아 말고? 예, 말해도 되나요? 아니 뭐 있다고 하는데? 네, 저 못 들어봤습니다. 뭐 하나 있대요. 실수했나? 그래픽 카드가 뭐 있네. 올라가지고. 네. 네. 이 질문 주신 분도 선물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랙의 애교죠. 네, 좋은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선물. 여기 제가 주신 분. 그 빠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드라이버를 많이 릴리즈를 해요. 그 큰 게임이 나올 때마다 릴리즈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그냥 잘 쓰시던 분은 왜 드라이버가 계속 릴리즈 됐지 하고 괜히 드라이버 설치하면 오류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드라이버 릴리즈 해도 업데이트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드라이버 릴리즈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그 게임에 최적화된 드라이버를 릴리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릴리즈 될 때 그 게임에 어떤 게 최적화됐다라는 걸 보시고 그 게임을 하실 때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